자, 두 번째 키워드,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앞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봤는데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앞으로 하락에 대한 두려움, 특히 이 폭락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져가는 시장 흐름이다 볼 수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특히 많이 꺾여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좋아지려다가 다시 또 반대로 급변하고 있는데 이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다른 뭐 섹터를 갖고 와서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걸 하려다가 심리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가끔 가다가 이런 코너를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안심을 이렇게 좀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그 경험들을 갖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흐름대로 그 경험을 갖고 좀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게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제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모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정말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부정적 요소가 일단은 희석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좀 살짝 이제 반등할 때. 그렇죠. 그 희석된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희석된 게 다시 명확하게 보이고 이미 또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경기 위축 다 알고 있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이미 위축된 안 좋은 구간을 건너가고 있고, 또 둔화 당연히 되는 거고, 침체도 뭐 당연히 뭐 침체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침체로 느끼는 업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요소가 지금 다 부각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 뭐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고 연준에서 이제 매일 발톱을 꺼내 들었고 더 호되게 다음 것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나올 거 거의 다 나왔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갑자기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니면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연준은 이제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끄는 겁니다. 질질 끄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인내심 테스트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시장을 좀 버틴다. 무조건 뭐 소위 말하는 존버 정신 이런 속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잘 보면서 내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 지가 벌써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그때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좋았어요. 다시 또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겁을 줬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막 박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그때보다 지금 지수 높아요. 그렇잖아요. 내 종목이 안 간다? 내 것만이 아닙니다. 옆집 철수 거, 영희 거 다 안 가요. 특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지난해 그 10월쯤에 그때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650까지도 내려갔던 시기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10월이 어느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붕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1년 전과 지금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버리면 9월 말에 이제 제일 우리가 공포심에 막 극에 달할 때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자 환율이 뭐 2,000원이니 뭐 우리나라가 IMF를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결과적으로 됐죠. 외환 보유고도 모르고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앞으로 가게 되면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막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단순하게 제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살짝 생색도 내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제일 안 좋을 때 8월 8일 날 토마토 와서 포기하지 말라. 이런 시장에도 움직이는 거 있다. 긴축으로 간다. 앞으로 2년, 3년 실생활에서 힘들어진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 금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수혜받는 애들은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뭐 리드코프, 고려신용정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반응 안 옵니다. 오늘 SCI 평가정보 또 고려신용정보 좀 올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리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앞을 보고 선반영이 된 거지만 신용평가 회사들은 지금 이 힘든 구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좀
신용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생길 거잖아요. 코로나도 겨우겨우 버텼는데 그럼 이게 길어지니까 그 회사들은 돈을 버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 거 오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아마 음봉으로 끝났을 거예요. 예. SCI 평가 정보는 윗골이 엄청 나왔습니다. 급등했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움직였던 상황과 지금이 다르다. 지금은 이미 계단식으로 금리가 올라와서 끝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수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잘 생각하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 프로에서도 나왔고 우리 아침 프로에서도 말씀들을 앵커님들이 해주셨지만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막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회사 나몰라라 하고 도망갑니까? 더 좋게 하려고 개선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이렇게 뭐 삼성도 추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버틴 회사들이 지금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버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게 버텨서 지금 분기가 조금씩 적자가 줄어들어가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네.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널을 어쨌든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런 좋은 쪽을 좀 보면서 어차피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좋은 게 있다는 거는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감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뭐 팁이 있다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곧 이제 명절 지나고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잘 살펴봐야 할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학습 효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경험을 먼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가면 돌불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골짜기예요. 엎어질 수 있어요라는 거를 우리는 말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놀부심보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잘 인내심을 갖고 여기서 옥석을 가리고 뭐 포트폴리오 조정 기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흐름이 계속 단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한 주가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로 끝났건 나쁜 결과로 끝났건 간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은 이제 다음 주는 명절이잖아요. 바로 3일 있다가 그리고 바로 10월이 돼버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돈이 일단 돌았던 섹터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렇죠. 인프라 섹터였잖아요. 다음 달에 아까 이벤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총리님이 갔다 오신 다음에 더 앞서간다면 일단 중국 관련 것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던 거 있어요. 예를 네. 하나를 딱 드리기 좀 뭐하니까 이제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상한가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뭐 유신이 있었고, 네. 그 시세 나오면서 지금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네.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거래가 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뭐 또 인프라 관련해서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도 나야 되잖아요. 예.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또 원팀 코리아로 가서 세일즈를 하니까 그럼 뭐 데아티아이라든가 현대로템 그다음에 또 전력망 관련해서 전선회사들, 그렇죠. 네, 뭐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기 관련 회사들, 물론 재료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게 유지되면 항상 말 나오잖아요. 네. 경기 방어주, 배당주 봐야 된다. 그럼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뭐 계절수혜주 나옵니다. 유틸리티 관련해서 이제 뭐 가스 회사들 좀 볼만한 거 있고 작년에 강한 녀석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워져서 에너지값 지금 다 오르잖아요. 예. 가스 회사 어느 게 먼저 반응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미리미리 체크하면 되는 거죠. 지금 10월이면은 곧 겨울입니다. 네, 맞아요. 주가는 벌써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때고 또 실제로 12월, 1월이 되면은 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다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이렇게 허실실 말했지만 핵심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복귀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투자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